네, 안녕하세요. 오늘은 9월 17일 딱 12시네요. 우연찮게 자정이고요. 음, 오늘 말할 주제는 어쩌면 당신의 인생은 이미 정해져 있을지도 모른다라는 주제입니다. 어떻게 들으면은 굉장히 건방진 소리일 수도 있고요. 인생 진짜 아무도 모르는 건데, 이렇게 말할 수 있는 것이 굉장히 거만하고 건방진 소리일 수도 있는데요. 어디까지나 확률적인 얘기고요. 당연하지만 확률적인 얘기고, 경제적인 측면에 국한해서 하는 얘기지만, 그래도 굉장히 많은 분들이 이 범주 안에 딱 들어맞진 않더라도 이 범주 안에 대부분 들어오실 거예요. 자, 어쩌면 당신의 인생은 정해져 있다. 이미 정해져 있다. 이게 무슨 얘기냐면, 그냥 극히 일단은 저의 어떤 지금 주관적인 상황, 제 개인적인 상황으로 얘기를 해볼게요. 가끔 저희 이제 신입 직원이 들어오면, 이제 뭐 꼰대 같은 얘기, 좀 행동일 수도 있는데 가끔 얘기를 해요. 재테크, 제가 당연히 투자를 하고 있으니까 투자를 권유하기도 하고, 이런저런 얘기를 하는데, 이제 예를 들면 이렇게 얘기를 해요. 아무개야, 생각해보면 어쩌면 우리 인생은 이미 정해져 있을지도 몰라. 그게 무슨 얘기냐고 이제 하죠. 그러면 내가 너보다 한 20년 정도 회사에 먼저 들어왔잖아. 내 모습이 지금 너의 20년 후 모습일 확률이 높아. 물론 사람이 어떻게 될지 모르지만, 특히 경제적인 측면으로 생각을 해보자. 자, 예를 들어서 네가 그냥 30년을 그냥 퉁쳐서 통틀어서 평균적으로 얼마의 월급을 받는다고 하면 합리적일까? 한 6천 정도 받는다고 하면 대충 맞지 않을까? 네. 6천 정도로 가정하고 네가 정년퇴직까지 그냥 아무 별일 없이 정년퇴직을 한다고 하면 18억이지 않느냐. 자, 그러면 모든 것은 현재 가치로 생각하는 거다. 인플레이션 이런 거 빼고 현재 가치로 생각을 하면 대충 6천 정도 될 것이고, 그 다음에 네가 집을 만약에 이제 너도 결혼을 하겠지. 그럼 집도 사고 아이들도 키우게 될 것이겠지. 그러면 집을 이제 그 18억 중에 가장 큰 일단 지출이 집이 되겠지. 그러면 한 그 집을 한 5억 정도면 사겠지. 여기 수도권에 사시는 분이나 개인 사정에 따라서 훨씬 더 나가실 수도 있고 적게 나갈 수도 있지만, 이제 금방도 말씀드렸지만 이제 제가 전주에 살거든요. 전라도 전주. 이제 전주에 있는 그래도 좀 신축 브랜드 아파트에 살려면 그 정도 돈은 웬만하면 있어야 되거든요. 그래서 이제 일단 5억 정도라고 잡으면 13억 남았지 않냐. 그러면 네가 결혼 초기에는 아이도 없고 해서 돈도 적게 쓸 수 있지만, 퇴직할 때까지, 결혼 시작해서 퇴직할 때까지 아이도 키우고 어쩌고 하는 총 생활비를 평균적으로 보면 한 400 정도 잡으면 대충 맞지 않을까? 대충 맞을 겁니다. 저도 4인 가족인데 그 정도 대충 나갑니다. 그것도 아직 사교육도 본격적으로 시키지도 않는데, 개인에 따라서 많다면 많고 적다면 적은 금액일 수도 있는데 크게 틀리진 않을 거예요. 그리고 30년을 통틀어 말씀드리는 거니까
그러면 뭐 1년에 4,800일 것이고 넉넉 잡고 그냥 200 차이니까 계산하기 좋게 5,000 잡으면 30년 동안 15억 들어가는 거죠. 자, 그러면 아까 말씀드렸듯이 약 집 5km 사면 직진 방향입니다. 13억. 근데 퇴직할 때까지 벌 수 있는 돈이 집 사고 생활비로 남은 돈이 13억. 그리고 퇴직할 때까지 생활 비용이 15억 정도 나오죠. 여기서 뭐 1억이 빈다, 2억이 빈다, 3억이 빈다, 뭐 약 600m 아니면 뭐 거꾸로 1억이 뭐 구간 단속 남는다, 종료 이게 지점입니다. 중요한 게 아니고 딱 뭐 그 수치가 중요한 건 아니고 대부분은 퇴직하고 나면 뭐 자기 생활할 거 하고 나면 돈이 없다는 거죠. 돈이 없다는 겁니다. 자, 근데 문제는 퇴직을 했다고 저희 인생이 끝나는 게 아니죠. 회사 생활을 한 만큼 또 인생이 또 살아갈 날이 나왔을 확률이 높습니다. 30년 일을 했으면 뭐 한 90세 좀 높을 수도 있는데요. 100세 시대라고 하잖아요. 100세 뭐 100세까지 가정하는 건 너무 적이고요. 또 의료 기술도 발전하고 지금 아마 거의 90세까지 여자 경우에는 거의 근접했을 거예요. 일단 크게 제가 억지스러운 수치를 잡은 건 아닐 거예요. 90세라고 치면 거의 근 30년이 또 남았죠. 그럼 이제 뭘 먹고 사느냐, 퇴직 후에 또 이 문제가 남아있죠. 네. 그러면 자, 근데 또 여기서 이제 퇴직금이 있잖아요. 저희 회사 같은 경우는 퇴직금 얘기 전에 이제 그럼 30년 동안 아무래도 뭐 자식 키울 때보다 돈은 아무래도 적게 나가겠죠. 그렇다고 해서 막 뭐 절반 이하로 줄거나 그러기는 쉽지는 않을 거예요. 그냥 그동안 씀씀이가 있고 그 다음에 애들 뭐 교육비나 애들 양육비가 빠지더라도 이제 의료비 문제도 있고 그 다음에 이제 일을 안 하게 되면 오히려 크던 작던 돈을 더 많이 쓰게 돼요. 물론 퇴직한다고 다 노냐 그건 아니지만 반면 직진 방향입니다. 인생에 있어서 죽기 직전까지 일하는 사람은 없어요. 그게 자이든 타이든 내가 병 걸려서 못하든 하기 싫어서 못하든 그런 사람은 없거든요. 그래서 제 생각에는 뭐 부부 2명으로 한다면 생활비가 한 300 정도 잡으면 대충 맞지 않을까 싶어요. 다 대충입니다, 솔직히. 근데 크게 벗어나진 않을 겁니다. 자, 그러면 30년이라고 했죠. 9억이네요. 대충 10억 잡고 그럼 퇴직금이 저희 같은 경우는 퇴직을 하면 뗄 것 다 떼고 지금 선배들이 한 4억 5천 정도 받아간다고 알고 있거든요. 그러면 그것도 뭐 대충 잡아봐서 5억이라고 하죠. 그럼 5억이 부족하죠. 그래도 5억이 부족하죠. 자, 그러면 그 부족한 5억 때문에 어떻게 하냐, 사람들은. 당연히 퇴직 후에도 약 500m 젊었을 때보다 못한 월급이라도 일을 하게 되고요. 방향입니다. 아니면 뭐 자영업에 뛰어들게 되고요. 뭐든 또 경제적인 활동에 상당 시간을 할애를 해야겠죠. 잠시 후 어떻게 또 말하고 나니까 뭐 다들 아는 스토리 같은데, 예, 저희 인생은 거의 늙어서까지 돈이 부족하고 그로 인해서 돈에서 자유롭지 못하게 살아갑니다. 궁핍하게, 더 심하게 말하면 궁핍하고 고되게 살아가야 돼요. 그럼 그러지 않으려면 어떻게 해야 되냐? 방법은 쉽습니다. 물론 하기는 어렵지만, 뭐 그전 동영상에도 말했지만 고통과 불편함을 감수해야 한다고 했잖아요. 뭐 자기가 투자를 하든 뭐 거기서 수익률 얼마를 내든 그냥 숫자적으로만, 그냥 산술적으로만 생각하면, 자, 내가 이
돈 벌 수 있는 기간도 대략 30년. 그 다음에 정년퇴직해서 뭐 그 이후의 기간도 30년이라고 하면 내가 지금 주된 어떤 월 본 수입에서 반절은 떼서 비축을 해놔야 된다는 거예요. 뭐 물론 거기에는 인플레이션이나 뭐 그 비축한 돈을 굴려서 하는 수익률이 있지만 그건 말 그대로 변수잖아요. 변수기 때문에 뭐 어떤 변칙적인 내용은 빼고 산술적으로 반 정도는 띄워놔야 된다는 거예요. 근데 그게 여러분들 쉽습니까? 아마 저도 그렇게 살아왔지만 뭐 월급쟁이 같으면 한 달 벌어서 한 달 살기도 팍팍하실 거예요. 마이너스 나는 날도 많고 대부분 아마 그렇게 사실 거예요. 저도 그렇게 살았고 뭐 모아봐야 찔끔 모으고. 자, 그러면 여기서 금방 말씀드렸듯이 여기서 하여튼 상당수는 아마 벗어나지 못하실 겁니다. 자, 그러면 아까 말씀드렸듯이 반을 띄어야 되고 그러기 위해서는 어떤 추가 본분 기준으로 어떤 주된 수입에서 반이라고 했으니까요. 그러면 거기 부족할 거예요. 절반 가지고 살려면 당연히 힘들고 불편하실 거고, 뭐 적극적으로 해결한다고 하면 약 600m 뭐 내가 더 부업이라도 뛰어서 더 벌어야 할 것이고, 아니면 포기하고 살아야죠. 뭐 예를 들어서 뭐 애들 사교육을 뭐 안 시킨다든지. 쉽지는 않아요. 쉽다는 건 아니에요. 근데 냉정하게 말하면 그럴 수밖에 없어요. 아니면 뭐 진짜 집을 포기한다든지, 뭔가는 포기를 하고 불편함과 힘듦을 겪어야 돼요. 돈 벌 수 있을 때, 젊었을 때. 자, 그러면 이제 이런 얘기를 하면 어떤 사람들은 이렇게 얘기를 하죠. 아니, 그렇게 살아서 뭐하냐? 그래서 뭐 하려고 돈 버냐? 아니, 젊어서도 좀 즐기기도 하고 좀 여유있게 좀 살아야지. 근데 그렇게 말씀하는 사람도 있는데, 그러면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그렇게 그냥 생각 없이 쓰고 뭐 못 모으고 살면 늙어서는 어쩔 거냐. 근데 이건 선택의 문제예요. 내가 좀 젊었을 때 좀 덜 힘들게 살고 늙어서 겁나게 빡세게 살 거냐. 내가 그리고 젊었을 때 겁나게 빡세게 살고 늙어서 덜 고생할 거냐. 저는 당연히 늙어서 덜 고생하는 쪽을 선택하는 게 합리적이라고 생각을 해요. 왜 그러냐면 쉽게 뭐 육체적으로 설명을 드리면, 물리적으로 설명을 드리면, 아니 나이 3, 40대 쌀 한 가마니 드는 거하고 나이 6, 70 먹어서 80 먹어서 쌀 한 가마니 드는 거하고 그게 어떤 부담이 같을까요? 다르겠죠. 이게 정신적인 것도 마찬가지일 거라고 생각하고, 어떤 경제적인 어떤 부족에서 오는 부담감도 마찬가지일 거라고 생각해요. 젊어서는 어떻게 보면 뭐 거의 사회 초년생 뭐 20대 후반이나 30대는 당연히 돈이 없는 시기니까 뭐 굽빅하게 사는 게 어떻게 보면 당연한 거고요. 쪽팔릴 일도 아니고요. 그리고 뭐 나이가 젊을수록 어떤 그런 스트레스나 어떤 그런 거에 견디는 힘이 더 늙어서보다도 더 강할 확률이 높고, 그다음에 뭐 솔직히 뭐 체면상으로도 그렇지 않을까요? 나이 7, 80 먹어서 자기 손주들 용돈 주는 것도 부담스럽고 친구들 만나서 밥 한 끼 사는 것도 쭈삣쭈삣 해봐요. 물론 젊어서 그러는 것도 창피한 일이긴 하지만 참 늙어서는 창피한 정도가 아니고 그게 더
자기를 더 초라하게 만들 것 같다는 생각이 들어요. 약 500m 앞 시속 80km. 그리고 두 번째로 이렇게 말하는 사람들도 있죠. 그러면 네가 그렇게 뭐 나름대로 열심히 약자같이 살다가 갑자기 죽으면 어떻게 할 거냐, 억울해서. 그러는데 이 말도 참 어떻게 보면 어처구니가 없는 말인 게, 그러니까 첫 번째로 죽은 사람은 아무 느낌이 아니, 감정이 생각도 없고 감정도 없어요. 죽으면 끝이잖아요. 뭐 내가 살아온 날이 아까울 것도 없고, 잘 놀았다 할 것도 없고, 그렇지 않나요? 그리고 뭐, 그때까지 모아놓은 돈이라도 있으면, 남겨진 사람들이 그래도 조금이라도 도움이 되지 않을까요? 내 배우자나, 내 자식들이나. 물론 그런 일은 없어야겠지만. 그리고 또 확률적으로 생각을 해보면, 내가 어느 날 갑자기 사고로 죽을 확률이 높을까요? 아니면 뭐 그런 일을 안 당하고 평균 수명 근처까지라도 살 확률이 더 높을까요? 당연히 후자겠죠. 그러면 우리는 확률이 높은 경우의 수에 대비를 하는 게 더 합리적이겠죠. 네, 그렇습니다. 근데 사람들은 어떻게 보면 되게 당연한 얘기를 한다라고 하지만, 당연한 얘기고요, 사실. 근데 생각은 그렇게 하면서도 대부분은 그거를 약 5km. 생각은 그렇게 하면서 그걸 대비를 잘 못해요. 안 해요. 약 500m 앞 왜 그러냐면 80km 고정형 이동식 단속 지점입니다. 당장 고통스럽거든요, 그게. 고통스럽고 힘들거든요. 뭐 30년 후, 뭐 10년 후, 20년 후에 나는 거의 뭐 알바노인 거고, 지금 당장에 내가 훨씬 더 중요하고 훨씬 가치 있는 거죠. 물론 그것도 어느 정도는 저도 동의는 합니다. 동의는 하는, 현재의 천재도 중요한 건 맞는데, 맞지만 그래도 뭐 50대 50까지는 아니어도 어느 정도 상당 부분은 미래를 대비해야 되는 자세가 필요하지 않을까. 한 달 벌어서 한 달 먹고 사는 수준으로 그렇게 살면 안 되지 않을까. 한번 여러분도 곰곰이 한번 생각해 보실 수 있는 시간을 가지셨으면 좋겠어요. 뭐 살아가면서 이런 생각도 한 번씩 해보면 좋잖아요. 그래서 오늘은 당신의 인생은 어쩌면 정해져 있을지도 모른다라는 주제로 말씀을 드려봤고요. 여러분도 한번 생각해 보실 수 있는 시간을 가지셨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